북한에 일본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했을 때 한반도에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의 답변입니다. 만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 일본이 토마호크 등의 미사일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죠. 공격을 받고 나서가 아니라 공격할 조짐이 보였을 때 선제 공격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지율이 추락한 아베 총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이죠.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어 군사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며 적기지 공격 능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은 전범국으로 평화헌법 구조에 따른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전수방위 원칙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야권은 이를 이유로 아베 정권과 자민당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대부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적기지 공격과 선제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뻔뻔한 주장인데요. 기술이 발전해 공격도 다양화된 현재 시점에서 어떤 상황을 두고 적이 무력 공격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기 전에 타당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주변국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북한도 일본의 무분별한 군국화는 섭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자멸 행위라는 발표를 전했죠. 이처럼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오히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일본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왜 이러한 조치를 감행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일까요? 아베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지지율 추락을 만회하기 위해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을 핑계 삼아 지지율을 회복해왔습니다. 2017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무려 20%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진 아베 총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 위기를 앞세워 선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유사시에 관련한 대응책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 위기론을 끝없이 부채질해왔죠. 하지만 북한 특사단의 평창 방문과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에는 평화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북미 관계까지 호전되어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자 아베 총리는 한국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북풍이 불가능해지자 자국의 반한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교과서 문제와 독도 문제 등으로 과거사 갈등을 이용해왔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하며 일본 사회도 한층 우경화되었으며 방송에서까지 노골적으로 혐한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때문에 최근 지지율 급락에 고심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논란이 불가피한 것을 알고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의제를 일부러 들고 나왔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월에 걸던 도쿄올림픽의 연기와 바이러스 감염증 부실 대응, 잇따른 측근 비리 등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킨 후에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해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극우 정치인들은 아예 핵무장론까지 간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뇌에 방사능이라도 낀 것이 아닐까요?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은 몇 년 전 취임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도쿄 도지사와 극우정당 일본 유신의 대표를 지냈던 이시하라 신타로는 아직도 공개석상에서 핵무기를 통해 나라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핵이 없는 나라는 외교력이 약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범국이 핵무장이라니 제정신인가 싶은 내용이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방어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식의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또 한 번 이를 핑계로 핵무장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의 철회가 하나의 핑계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지율 회복을 위한 아베 총리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한 여론은 어떤지 궁금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이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찬성의 의견이 43%, 반대의 의견이 49%였는데요. 의외로 찬성의 의견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고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은 찬성 여론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당분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방위백서에도 북한 위협을 부풀려 명시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아베 정권의 막무가내 추진으로 발생하고 있는 논쟁은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논쟁이 분명합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추진했던 냉전 구조 해체와 한반도 평화 구축 작업에도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행위이기 때문에 좋게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헌법이 개정된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뻔하죠. 과거 일본의 무모함이 패전을 낳았고 패전이 평화헌법을 낳았다는 것을 제발 좀 잊지 않았으면 하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 세계의 소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로버튜브가 되겠습니다.